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은 부와 관련된 여러 책 중에 가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더 해빙입니다. 더 해빙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부와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서윤님과 기자 홍주연님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해빙의 발제독을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가요?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거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세요?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계에서 있음의 세계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 하고 누구는 수억 원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 40억에서 90억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 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서유는 양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 40억에서 90억 정도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을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은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을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죠.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볼게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 나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원하던 부를 이룰 것이다. 해빙 1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해 볼게요. 1.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다. 2.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3.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 즉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간다. 4. 질투, 불안, 충동구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낭비와 가시는 해빙이 아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